압도적 재미 매불쇼. 대단히 흥미로운 코너로 알려져 있죠. 예. 과학 코너 지금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사실상 최욱. 전달력은 대한민국 1등. 네. 지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고 점점 최욱처럼 닮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네. 제 이름을 기억을 네. 못하세요. 예. 지구입니다. 아, 지구입니다. 네, 자꾸 만나면 최욱. 아, 최욱으로 하니까 점점 닮아가 또. 위에 옷도 제가 입는 옷인데. 저거 내 맞아. 근데 저도 점점 이렇게 네. 올 때마다 네네. 무슨 옷 입으셨지? 머리는 어떻게 하셨지? 네, 이런 거 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실상 최욱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달 그 초에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되게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네. 인권위와 과학이 연관이 됩니까? 될 줄 몰랐는데 네.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어. 준비하는데 그거 먼저 보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질학과 출신이거든요. 예.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이거는 인정하시죠? 그 부분도 저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뭐 50억 년도 좋고 30억 년도 좋은데 대충 몇십억 년이나 정도는 좀 합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인권위원장이야 저분이. 네. 그냥 그분이 아니야. 네네네. 인권위원장이야. 네, 그래서 모르신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오늘 알려. 착하네. 착해 보면. 과학자만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지구 네. 나이가 왜 46억 년인가? 아. 오늘 요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구의 나이가 왜 46억 살이냐? 네. 요거를 설명합니다. 네. 우리 이름 부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데. 맞아. 하필 또. 안창우 위원장님 잘 들어보셔잉. 일단 지구의 나이를 이야기하려면,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한 시점이 언제냐? 요거를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요. 네. 요거를 그러니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을 지구의 탄생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음.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하는 순간부터를 탄생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될 때를 탄생이라고 할 네.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아기가 돼서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을 탄생이라 할 것이냐. 태어날 때. 여러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아기가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인 이 생명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네. 그때를 탄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나이를 그때로 딱 측정을 합니다. 네. 딱 몸 밖으로 나올 때 몇 날 며칠 뭐 시간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구도 어느 순간을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려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일단 한번 봐야 됩니다. 뭐 잠자리 얘기 나옵니까? 네? 잠자리? 네, 행성이다. 행성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태어난 순간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렇지. 못 우리가 봐.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죠? 들었으니까. 듣고 뭐 다른 인간들이 막 태어나는 걸 보고 봤으니까. 네, 이러면서 알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구도 똑같이 우주에 있는 지구와 비슷한 다른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다. 망원경이 이렇게 발명이 되고 그걸로 우주를 보기 시작하면서 저기 지금 저렇게 행성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면 성운이라는 것부터 만들어집니다. 성운. 네, 이건 성운. 뭐 구름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단어가. 네, 사진 보여주시면 별구름 느낌입니다. 저렇게 생겼는데요. 그 주황색 밑에 구름처럼 돼 있는 거. 구름처럼 돼 네, 있는 거. 저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성운의 모습인데 네. 먼지랑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먼지와 네, 가스. 약간 말씀하신 대로 별 구름 같다고 해서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운이군요. 모든 그 별과 행성들은 저 성운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우주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먼지하고 가스. 먼지하고 가스. 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쟤네가 그냥 이렇게 보면 밀도가 균일하게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뭐 초신성이 폭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저기 밀도에 불균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중력을 크게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내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트램펄린에 이렇게 쇠공을 딱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면 거기가 이렇게 쭉 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몰려들듯이 아. 저 성운에서도 무거운 애가 하나 이렇게 좀 크게 발달을 하면 그쪽으로 다른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를 우리는 성운이 수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운의 네. 수축. 네. 지금은 저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퍼져 있지만 어느 순간 네. 균형이 깨져서 어느 한쪽이 무거워지면 그쪽으로 빠른 속도로 네. 싹 몰려듭니다. 성운의 수축. 네, 성운의 수축. 요게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근데 이 수축을 할 때 재미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회전입니다. 회전. 네. 그러니까 트램펄린 그 쇠공 가운데로 이 물질들이 몰려들 때 어. 그냥 일자로 오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몰려들어요. 회전을 네. 하면서. 네. 네, 계속하세요. 네. 회전하면서 몰려드는데 이걸 가지고 성운이 원래부터 조금 미세한 그 회전 운동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이 회전을 하는데 점점 회전이 빨라지거든요. 수축을 하면 할수록. 네. 그러니까 마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그렇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하면 싹 빨라지잖아요. 빨라져요. 네, 그것처럼 어. 얘네가 수축하면서 점점 빨라지니까 얘네가 몰랐지만 살짝 이 회전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요. 네. 어쨌든 회전을 점점 이렇게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합니다. 점점. 두 번째 이제 재미난 일은 네. 회전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피자 만들 때 네.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질들이 오히려 이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착 퍼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성운도 이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싹 퍼집니다. 이 물질들이. 네. 중력에 의해서 가운데로 수축도 하지만 네. 일부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착 퍼지게 돼요. 가벼운 애들은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재미난 일은 온도랑 압력이 증가합니다. 온도랑 압력이 증가한다. 그 말은 이제 뜨거워지고 이렇게 좁아지고 막 이런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성운의 가운데, 그러니까 중력이 정말 셌던 그 트램펄린의 그 쇠공 같은 부분에서는 온도랑 압력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원자의 핵들이 서로 융합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왜 자석 가지고 놀아보셨죠? 네. N극이랑 N극 막 붙이려고 막 이렇게 놀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네. 그거 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힘이 온도랑 압력이 올라가면 이게 발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성운의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자 핵들이 막 뭉치기 시작하고 융합되는데 그게 별이 됩니다. 그게 태양이에요. 그게 태양이야. 네. 그래서 그 핵들이 이렇게 융합될 때 에너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빛이랑 열의 형태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뜨겁고 밝은 거예요.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 온도랑 압력이 올라가는 게 그 이 무거운 그 중심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도 어느 정도 이 온도랑 압력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이 성운이 뭘로 돼 있었다고 했죠? 가스와 가스랑 네. 먼지. 근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먼지가 먼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왜 물을 굉장히 뜨거운데 놓으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먼지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한 2000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다 가스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다 가스가 가스 되죠. 네. 그러다 어느 정도 이 수축하고 나면 수축이 멈추는데 그러면 온도가 다시 내려가요. 그럼 기체가 됐던 그 먼지들이 예. 다시 고체가 됩니다. 고치되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기체가 됐다가 고체가 된다는 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억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기억을 넣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재탄생한다 이런 겁니다. 예, 예. 네. 가지고 있던 화학적인 기록은 다 없어지고 기체됐다 고체되면서 새로운 기억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고체들이 새로운 기억을 가지고 서로 뭉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뭉쳐서 만들어진 게 너무 큰 것은 행성이 되고 작은 것은 소행성이 됩니다. 지구는 그 중에서 이 세 번째로 크게 뭉쳐진 행성인 거예요. 고체 덩어리. 지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신기합니다. 계속 이게 충돌하고 이런 것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았고 네. 그러면서 오늘날의 크기까지 된 게 한 되기까지가 그렇게 먼지들이 기체가 됐다가 고체가 된 다음에 1억 년 동안은
충돌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요. 아 1억 년 동안은. 네, 그러면서 지구 크기가 지금 반지름이 6,37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1억 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봐요. 네, 우주를 보면서 네, 다른 행성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유추해 보는 네, 거죠. 지구도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근데 이 지구의 요 형성 과정에서 그러면 지구가 탄생한 그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후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먼지가 기체됐다 고체된 그 순간부터 이미 고체니까 지구도 고체잖아요. 그렇지. 그때부터를 할 것이냐. 어. 아니면 지구가 지금의 크기와 비슷하게 성장한 그때부터를 할 것이냐. 그때지. 방금 아니, 얘기한. 아니면 지구가 푸른 행성이니까 지구에 바다가 생겨서 푸른 빛을 띤 그 순간부터를 할 것이냐. 여러 후보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정해야 돼요. 지금 크기로 네. 정확하게 고정됐을 때 네. 그때를 저는 시작점으로 삼고 싶은데. 아니지. 어. 고체가 아예 됐을 때부터 가야지. 너 뭐 내용 못 따라오는 거 같은데. 야 후보가 3개면 3개 중에 하나 얘기를 했어야지. 바다가 들어와서 푸른빛 낼 때부터라고 하든가. 너 때문에 흐름 다 깨졌잖아. 지금 유시민 작가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녹화 지금 늦어갖고 내가 초조해 죽겠는데. 그래서 어디에? 진짜. 후보에 있었는데요. 어느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뭘 골랐냐면 기체가 됐다가 고체가 된 그 순간부터로 정했습니다. 맞잖아. 왜냐면 만약에 그 하신 대로 지금의 크기가 된 상태로 해야 되면 저는 20살 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 바보 네. 같은 거 지금. 네, 저는 내 말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맞잖아. 크기는 아니니까. 그러네. 그것도 그렇고 왜 어떻게 보면 지구가 엄청 큰데 왜 그 조그만한 먼지가 다시 됐을 때 그때를 탄생으로 잡냐면 유일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왜냐하면 기체가 됐다 고체되면서 기억이 새로 그때부터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를 우리가 측정이 유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를 비롯한 다른 태양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 못 따라가고 유시민 작가님 지금 기다리시는데 너는 그렇게 또 내일 방송 홍보하는 거 봐. 내일 방송 홍보 아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측정을 하려면 이제 걔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미 이 지구에 돌이 얼마나 많고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 최초로 만들어진 그때 그 먼지가 어디 찾았어요? 있느냐? 지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랑 비슷한데 최초의 기억이 언제세요? 저의 최초의 기억은 뭐 한 7살 때쯤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5살이거든요. 5살이요? 저는 5살 때 그 둘리를 보면서 옆집 언니랑 춤췄던 게 저의 첫 기억인데. 와, 그 언니랑 네. 춤췄던 게 5살 그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오, 그 신기하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날 때랑 4살 때까지 그때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기억이 네. 없어요. 네. 보통 근데 태어날 때 기억 못 하잖아요. 네. 지구도 똑같아요. 음. 지구 태어나고 처음에 한 4억 년 동안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진 돌은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암석들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네. 그때 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까먹은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찾느냐? 어떻게 찾지? 소행성으로부터 찾습니다. 소행성으로부터 찾아냅니다. 네. 왜냐하면 태양계가 동시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같은 날 같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에 없으면 다른 데서 찾으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달도 가려고 그러고 화성도 가려고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달이나 화성은 생각보다 커서 걔네도 기억을 많이 잃어버린 애들이에요. 근데 소행성은 굉장히 작잖아요. 네. 걔네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기체 됐다가 먼지로 될 때 그때 그대로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 화석이에요. 그래서 소행성에 있는 암석을 가져다가 분석을 하면 언제 처음 딱 그 먼지가 다시 됐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소행성 되게 멀거든요. 화성보다 더 멀어요. 근데 가끔 지구로 찾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예로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소행성 때문이거든요. 네네. 소행성 충돌해가지고. 근데 소행성이 생각보다 꽤 많이 지구 주변에 있고 꽤 많이 지구로 와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보시면 얼마나 많냐면 네. 이 영상에도 다 못 담은 건데요. 네. 그렇게 많아?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게 다 소행성의 궤도예요.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 태양이에요. 가운데는 태양이고. 그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궤도가 크게 굵게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세 번째에 있거든요. 근데 방금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막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게 다 소행성 궤도입니다. 와, 엄청 많네.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해. 저 그래서 네. 웬만하면 나가지 마. 근데 소행성이 진짜로 오면 네. 안 나가는 게 그 대처 방법입니다. 네, 위험해.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든 소행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감시를 하거든요. 천문학자들은. 네. 네. 그러다가 2004년에 한번 되게 위험한 소행성이 오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2004년에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얘 궤도를 잘 보니까 얘가 2029년에 지구로 오는데 하고 발견을 한 거예요. 2029년 4월에 지구에 충돌하겠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다시 계산을 더 해보니 네. 충돌은 안 한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어. 얘가 거의 지구에 뺨을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2029년에. 2029년 네, 얼마 4월에. 안 남았는데 얼마 큰일 안 났다. 걱정되는데? 근데 충돌 위험은 이제 없다고 아예 3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했어요. 네. 근데 얘가 천리안 위성보다 더 가깝게 지나가요. 천리안 위성이 한 36,000km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아포피스가 32,000km 궤도로 지나가요. 오. 그래서 이게 충돌 위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나사는 바로 탐사하자. 원래는 우리 탐사하기 되게 하려면 힘든데 가까이 왔으니까. 얘가 와준다. 탐사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 네. 우리나라는 하려고 했는데 네. 2021년에 네. 얘 다 떨어졌어요. 아포피스 아. 탐사 계획이. 예비 타당수 조사에 떨어졌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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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런 아니 식으로. 근데 저렇게 그 소행성이 많으면은 네. 실제로 그 지구를 공격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겠네. 많이 있고 소행성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새롭게 발견돼요. 그 소행성 이름 보면 발견된 연도를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이름이 2021, 2022, 뭐 202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발견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는 안전하거든요. 앞으로 100만 년 동안. 근데 앞으로 언제 새로운 소행성이 위험한 게 발견될지 모르는 몰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야, 이거 위험한데. 근데 이게 큰 게 오면 문제인데 사실 작은 게 와서 사람 없는 곳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대박입니다. 그건 대박입니다. 네, 운석이거든요. 네. 네. 그 운석을 가지고 이제 뭐 2014년에도 진주 운석 떨어져서 이거를 막 파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운석 떨어지면 또 그게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리고 지구에는 없는 그런 어떤 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석이 들어오면 이제 그 운석을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보면 태양계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네. 어떻게 측정해요? 재미난 게 우라늄 납이라는 두 원소를 사용을 합니다. 네. 우라늄이랑 납. 이건 또 형이 네. 전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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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라늄이 몇 번 우라늄이 뭐 몇 번 원소인지. 알지. 아이고. 전문인데. 나 다 외우는 거 알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문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스칸듐, 바나듐,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이거 다 외우잖아. 맞는 거죠? 맞네. 맞네. 맞아. 맞네. 우라늄이 109번 원소입니다. 와, 이거 내 109. 108번까지 외웠는데. 109번이야? 어쩐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나와. 109번 원소. 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 중 가장 무거운 게 우라늄이에요. 가장 무거운 게. 무거워. 우라늄. 네, 우라늄의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얘네도 다 그 질량을 갖거든요. 근데 우라늄이 어떤 건 질량이 238인 게 있고 어떤 건 235인 게 있어요. 근데 질량이 다 다르지만 다 우라늄입니다. 저도 날씬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살 얘기는 하지 말고. 살 얘기하지 말고. 그때도 질량이 적어도 저이고 지금도 저인 것처럼 예. 우라늄도 238이어도 우라늄이고 235여도 우라늄인 거예요. 시원하네. 네. 근데 얘네는 좀 불안정해요. 그러네. 네, 불안정해서 자꾸 다른 원소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라늄이. 네. 뭘로 바뀌냐면 납으로 바뀌어요. 납으로. 근데 아까 두 종류 얘기했잖아요. 238 우라늄. 얘는
206 납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206납. 네. 그다음에 235 우라늄은 207 납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207납.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네. 요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뭐 이런 말로 하는데 왜 이걸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냐면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238 우라늄이 206 납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4억 6,800만 년이 걸립니다. 44억이요? 네, 요거는 측정을 아주 정밀하게 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시계로 다 재지. 그럼 이 자식아. 그리고 235 우라늄이 207 납으로 가는 데는 7억 년 정도가 걸려요. 7억 년. 네. 이거는 금방 되네. 네, 근데 어떤 기간이냐면 요 기간이 반감기라고 하는 기간이거든요. 네, 반감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상자가 있어요. 음. 이 안에 제가 238 우라늄을 16개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4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상자를 열어요. 그럼 8개 남아 있지. 맞아요. 8개만 우라늄이고 8개 납으로 변해 납으로 돼 있어요. 있는 거야. 반으로 감소하는데 44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4억 년 흘렀구나 이렇게 아는 네. 거지. 그리고 44억 체크하면 되잖아. 체크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 답답하네. 정밀하게 아주 조금의 예, 그 예. 영을 측정합니다. 네. 다시 상자를 닫아요. 또 44억 년이 흘러요. 다시 상자를 열면 이제 4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나머지 12개는 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으로 무조건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무조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석에 있는 우라늄이랑 납 함량을 보면 얘가 우라늄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이 납으로 변했으니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겠구나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우라늄이 2개였잖아요. 그 두 시스템을 다 이용합니다. 그럼 더 정확해지지. 그러니까 두 개의 자를 쓰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납이 들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이렇게 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감한데. 네. 근데 처음에 들어 있었던 206 납하고 207 납이 얼만큼 처음에 들어 있었는지를 또 알려주는 애가 있어요. 그 안에 204 납이 그걸 알려줍니다. 야, 204 납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204 납이 아니었으면 네. 처음부터 납이 있어버리면 이게 확인이 안 돼. 네. 그러면 204 맞아요. 납이 있잖아. 네. 204 납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때 그 개수 그대로 유지하는 애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더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204 납이 항상 어떤 이 상자에 암석에 납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석은 1000개 들어있고 어떤 암석은 10,000개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 1000개가 들어있든 10,000개가 들어있든 그 안에 204, 206, 207, 208 이런 납이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는지는 항상 똑같아요. 와, 신기하네. 항상. 그래서 납이 1000개가 들어있다. 그 중에 14개는 무조건 204 납입니다. 와,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204 납의 개수만 알면 처음에 납이 얼만큼 있었는지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 그럼 그 중에 206이 몇 개였는지 207이 몇 개였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신기하다. 그거를 빼고 계산하면 시간이 얼마큼 그러면 흘렀는지 지났는지 알지. 거꾸로 할 수 너 있는 솔직히 거예요. 이해 못했잖아. 근데 네가 이거 계산할 일 없으니까 그냥 외워. 저 미안한데 오늘 진짜 못 따라가긴 하겠다. 너 못 따라가네. 204 납이 포함되는 퍼센테이지는 언제나 같네. 언제나 같아요. 언제나. 야, 그거 참 네. 신기합니다. 납이 1000개 들어있으면 14개 들어있고 10,000개 들어있으면 10배인 140개 들어있고 항상 똑같아요. 그거 신기하네. 그만큼 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처음으로 이제 운석을 가지고 연대력의 측정을 도전했던 과학자가 있어요.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전에 얼음님이 한번 나오셔서 무연 휘발유 이거 무연히를 다뤘었는데. 그 연이 납이잖아요. 네, 납이잖아요. 이분이 납 전문가예요. 요 납으로 연대 측정도 이분이 했어요. 그 무연 휘발유 그거 하신 분이 같은 사람이에요. 클레어 패터슨. 클레오 네, 패터슨이 네. 진짜 똑똑하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 처음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연대 측정했던 운석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똑똑하다. 야, 납으로 연대 네, 측정을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요 운석이 바로 그때 연대 측정에 활용했던 거랑 같은 운석이고요. 그게 몇 년도에 이걸 측정하셨습니까? 1956년에 했어요. 1956년에. 네, 56년에 처음으로.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얘가 어떤 운석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미국의 그 애리조나 주에 있는
운석 충돌구가 있어요. 네. 제가 여기 떨어진 건데요. 이게 엄청 큽니다. 지금 아, 커요? 사진으로 보면 저 위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거 보시면 오. 크기가 대충 가늠이 돼요. 엄청 크네. 네, 요 폭이 지금 1km가 넘습니다. 와. 요걸 만들어낸 그 충돌구거든요. 아. 요걸 이용해서 아무튼 처음 했는데 그 결과가 45억 5천만 년 정도 나왔어요. 45억 5천만. 그리고 그 후로 여러 운석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죄다 45억 년 부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어떤 운석을 하든 다 45억 년 부근이 나와요. 어. 그래서 그걸 이제 평균 내서 오늘날에는 어. 태양계랑 지구의 나이가 어. 45억 6,700만 년, 어. 4567입니다. 아, 4, 5, 6, 7. 네. 외우기 편하라고. 그걸 반올림해서 어. 46억 년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4, 5, 6, 7 외우기 편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 후대는 외우기 어려울 거 아니야.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대지. 네, 이건 알고 가야겠다. 그 40. 4, 5, 6, 7. 그래서 반올림에서 6억 년. 46억 년. 46억 그래서 년. 지구는 46억 년 됐다. 아. 태양도 그 정도 됐습니다. 아. 근데 태양 수명이 100억 년이기 때문에 태양은 지금 반 정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태양에 수명이 있어요? 네, 수명이 있어요. 그게 100억 년밖에 안 돼? 태양 정도의 크기면 100억 년 삽니다. 아, 계산을 해봤더니 네. 아 100억 년 사는데 지금 50억 년 됐어요? 됐어요. 그럼 50억 년 후에는 이거 없어져요? 태양? 폭발해요. 나중에 어떻게? 커져요. 그러니까 폭발이라기보다 팽창해서 적색 거성이라고 해서 거성 큰 별이 되는데 그러면 지구까지 먹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래서 자꾸 다른 우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와, 그러면 그때 되면 미래입니다. 지구에서는 못 살아? 못 살아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네. 거야. 멸망이 결정돼 있네요. 결정돼 결정돼 있는 거야. 있어요, 무조건. 와, 큰일 났네. 50억 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오늘 내용이 네. 제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준비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내용이어서 어려운 내용이야. 30분 안에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렵다 보니까 지구의 나이를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이제 다른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 아, 거고 설들이 네. 다양하구나. 네. 역사에도 많았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어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지구의 나이를 주장을 해요. 어쇼는 랩도 하시더니 또 가수 아니야? 그거? 아니 뭐 다양하게 투잡을 뛰셨네. 어쇼. 이런 거 좋아하세요? 내 개그 아니 환장해. 이거 시덥지도 않은데. 네, 어셔가 네. 17세기에 처음으로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분이 주교였어요. 주교 가톨릭계. 그러니까 종교를 업으로 하시는 네. 그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의 가계도를 계산해요. 그랬더니 정확히 기원전 4004년 10월 22일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게 성경에 누가 기입을 하면서부터 지구가 만들어진 날이 이제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성경이 이제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뭐 뉴턴이나 뭐 케플러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도 지구 나이가 6,000살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걸 한동안. 안창호 씨가 좋아할 만한 맞아요. 예, 내용이네. 네. 여기 이제 창조론이죠 그러면. 맞아. 창조. 예. 안창호 씨가 좋아할 만한 네. 내용입니다. 그리고 6,000살의 그 근거는 성경의 가계도에서 시작됐다. 네. 약간 조금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지는 않네. 그리고 뭐 그 이후로 뭐 쇠공이 식는 속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마그마 온도에서 0도 될 때까지 계산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부 다 이 클레어 패터슨의 오늘 설명한 요 방식이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이군요 이게. 네, 왜냐하면 그게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 아니면 이 운석에서 나오는 설명이 안 돼. 숫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주에서 바라보는 여러 행성들의 그 형성 과정도 우리 지구만 다르다는 게 이 설명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되잖아. 그러니까 46억 살이 맞다. 46억 살. 이거는 안창호 위원장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한 말씀을 좀 네. 드린다면 드려야죠. 과학은 믿는 것이 아니고 종교는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야, 과학은 믿는 것이 아니고 과학은 믿는 것이 아니고 종교는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것을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바치는 바입니다. 네. 이름 좀 바꿔요. 말할 때마다 아주 내가 입이 아주 꺼끌꺼끌하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실상 최웅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가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방송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네,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사실상 최웅님
지구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